자, 보수의 심장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대구를 갔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간다는 거네요, 지금요. 연속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일단 오늘 대구 방문, TK 지역을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일단 어제까지 몇 가지가 정리가 되긴 됐죠. 뭐 그게 정리가 완벽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 갑론을박은 있지만 뭔가 일단락으로 넘어간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세 가지 사안이 있었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이게 발칵했었는데 결국에는 사퇴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또 사퇴 수용했다는 입장이 나왔죠. 요즘엔 또 새벽에 뭐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호주 대사 임명돼서 호주로 간 거에 대해서 야당은 이거 도피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들어와라 요구를 했죠. 오늘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대로 된 거예요. 지금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가 위성정당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순번 논란이 있었죠. 이건 내용처럼 비춰졌는데 어젯밤 늦게 이 순번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 출신 그리고 당직자들 당선권으로 앞당기는 이런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락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오늘 대구로 간 건데요. 그런데요. 세 번째, 저 국민의 미래 비례 순번과 관련해서 호남 출신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24번이었는데 되게 뒷순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나 후보 사퇴한다고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특보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한 겁니다. 비례대표 순번에서 불만 표시를 하고 후보직을 던진 주기환 전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한 거예요. 윤경호 소장님,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글쎄요. 지난번에 저분이 아마 광주시장에도 도전했었죠. 그래서 득표가 뭐 굉장히 여당에서 많이 얻었다 이런 네. 평가 받았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순번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예. 주로 전면에 내세웠던 거는 당에 그동안 헌신했던 운운하면서 예.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 안 했다. 그 대신 한동훈 위원장과 그 짧은 기간 잠깐 같이 일한 비대위원을 두 사람이나 예. 그리고 또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을 넣고 한 얘기죠. 비례대표를 연속 2번 이거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뜻이 관철이 안 된 거 있어. 뭔지 했더니 바로 저 주기환이라는 분 예. 저거 관철 안 된 거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주기환이라는 분은 두 측면에서 의미가 있더군요. 하나는 윤 대통령의 주문, 복심. 또 하나는 광주 출신이니까 예.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 비례대표 중에. 두 가지가 겹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둘 다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저는 저 정도를 가지고 이철규 공관위원이 뭐 찐윤 운운하면서 총대를 맸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건 그냥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저거야말로 약속 대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민생특보로 즉각 임명이라는 건 역설적으로는 나 공천에 관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걸 그대로 오히려 방증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오늘 뭐 말하면 예상을 못했는데 민생특보로 임명을 한다. 글쎄요, 이게 일단 뭐 배려인지 뭐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뭔가 일단락을 세 가지를 짚고 오늘 대구를 갔는데 그 대구 방문의 모습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약간 반박, 약간
뭔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뭐 플래카드까지 나왔네요. 이준우 전 위원. 오늘 방문지가 대구에는 서문시장 그리고 경산도 갔거든요. 경산에는 경산공설시장 시장을 방문했는데 이게 그 시장이 있는 지역구가 공교롭게 보면은 도태우 후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곳이 이제 서문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경산시장에는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한 거. 거기도 무소속 출마거든요. 일부러 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구 한동훈 위원장을 보는 대구 민심의 시각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할 때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대구에서 아마 그런 시각에서 갔을 거고 대구에서 아마 보수의 열렬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선거 분위기를 좀 돋구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서문시장하고 경산 공설시장 두 군데 예. 갔는데 그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 두 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표를 많이 잠식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저렇게 첫 행보로 보수의 심장을 갔는데 만약 저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 두 곳을 방문하지 않고 예.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저기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 공천을 주실 분들이 우리가 뽑아야 될 공식 후보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은 무소속으로 무소속한테 표가 가는 거를 잘못된 신호로 착각하신 분들이 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 무소속 후보가 있는 곳을 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그렇다면 있습니다. 요새 민주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아군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군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갔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일정을 짰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구와 좀 관련이 계신 분이 다음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 약간 좀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도태우 후보 오늘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도 좀 했어요. 두 가지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도태우 후보의 공천 철회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다. 이래서 대구 분위기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대구 서문시장도 네네. 오고 여기 가보면은 이 도태우 공천 철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핸들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에 무소속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선택이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과 가치의 부활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손정 변호사, 지금 사실 우파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원직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있었고 오늘도 대구 지역, TK 지역 방문했는데 약간 아까 플래카드 살짝 나왔었는데 약간 반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파 일각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좀 사고로 드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문제는요. 예. 개인 도태우에 대한 이제 뭐 동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고요. 뭐냐면 이제 5.18에 대해서 보수 진영 일부에서 예.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5.18만 놓으면 무릎 꿇고 계속 사죄하고 이렇게 자가지 되느냐. 아니 5.18은 무슨 성역인데 예.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고 법에 있는데 진상규명법에. 예. 근데 그 검증해야 된다? 이 말 가지고 이게 취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천안함 있잖아요. 예. 국가 정체성 천안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 북한 소행을 의심하면서 다른 게 비하하는 이런 게 발언을 한 분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꿋꿋하게 그냥 밀어붙이고 오히려 그걸 뭐 비판하는 분이 없잖아. 진보 진영에 다 공천 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수는 5.18만 언급이 되면 그냥 무조건 공천 취소해야 되냐. 약간 상대적인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여기에 이제 그 대구 우리 보수 시민들이 예. 거기에 좀 이게 분노한 이런 면이 많고요. 아마 이제 결과는 지금 상당히 그 동정률이 많은 거는 맞고요. 그래도 이제 또 국민의힘이 당세가 세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보수 진영 일부에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예. 뭐 처음에 등장할 때는 거의 뭐 전폭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게 지지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공천 취소나 그다음에 그 비례 문제 예. 무엇보다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유튜브나 일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예. 그래도 이게 대안이 있나? 역시 근데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이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 예. 운명 공동체다. 이게 아마 이제 그래도 압도적 여론이 아닌가 보입니다. 막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대구 민심 아니냐. 요렇게 전원 해석 이렇게 좀 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구 갔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뭔가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얘기를 해요. 날짜를 특정하지 않지만 다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자택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개합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날짜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간다고 알린 거예요. 이거를 굳이. 그런데 지금 대구에 이제 출마하신 분이죠. 유영아 변호사.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그때 살짝 어떤 가능성을 내비친 게 있네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천이 되고 위원장님 이제 전화 한번 간단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뭐 대구는 한번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시게 돼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이렇게 예방이나 회동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비서실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통해서 일정을 주시면 조율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김선희 평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그렇죠. 그럼 만나면 악수하고 서로 미소를 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 모습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보수층을 좀 하나로 이렇게 뭐 통합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고 하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어떤 반발하는 지지층이 있다면 설득하고 다독이기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저 반발하는 지지층이나 이런 쪽 저는 볼 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과 좀 관계된 그 뭐 이렇게 지지층의 반발 이런 걸 보면서 공명지조라는 말이 저는 좀 떠올라요. 공명지조요. 예. 공명조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발을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찍어 누르면 대통령은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찍어 눌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죽잖아요. 예.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됩니다. 아.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준우 전 의원. 네. 다음 주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인 날짜 모르겠지만은 뭐 조만간 공개가 될 텐데 이 만나는 모습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생일 축하 꽃 뭐 이 정도를 보냈지 만난 적은 없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음 주에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음 주요? 예, 다음 주에 오. 만나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보름 뒤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예. 보름 뒤에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나면 사전 투표하기 한 일주일 전이겠죠. 예. 좀 하면 더 땡기면 더 좁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 투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화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은 아마 대구에서 결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소속 후보들한테 아마 좀 이제 데미지를 주면서 우리 보수 공천 받으신 분들한테 표가 좀 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겨냥한 이벤트이고 또 친박이라는 그런 모임이 아직까지는 뭐 거의 다 소멸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친박의 어떤 민심들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걸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전 주에 아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모르는데 혹시 네. 이거를 예방을 한다, 방문을 하겠다라는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그쪽에 전달해서 얘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그럴 의사가 먼저 어떤 살짝 나오는 상태에서 그럴 거야. 이거 거의 시작점을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방금 나오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예. 본인 선거에서 이게 중요하죠. 본인이 공천 밖에 나왔으니까 예. 본인의 어떤 든든한 배경이 본인 뿌리랄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재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장이 와서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쁠 거 없다. 내가 지금 뭐 비록 다 사면돼서 나와 있고 하지만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로서는 명예를 어느 정도 찾는 게 아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한동훈은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어떤 결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계산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문이 생각나는데 짧게. 네. 오늘 대구 갔잖아요. 네. 오늘 간 김에 만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 뒤에 사전 투표 그 시기를 맞춰서 총선 일정을 생각한 그렇죠. 거 아니냐? 만남의 극대화 효과를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또 이례적으로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다음 주라고 공지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정 공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렇습니다.